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2016년 1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쇠망치를 휘둘러 가지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임법상의 권리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권리금 내용을 보기에 앞서 상임법 규정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상임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동법 제 3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데,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 그다음에 소득세법, 이 법인세법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물을 상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상가 건물의 주된 부분이 상가로 활용이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상임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상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는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이랑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광역시에 따른 세종특별시, 그 다음에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 김포, 광주시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임법 적용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시 또 이제 예외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에 관한 3조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어떤 갱신 요구권 관련된 제10조 1항, 2항, 3항 본문까지,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권리금에 포함된 이제 10조의 4 규정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겠죠. 상임법 제3조에 보면 대항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그리고 또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 제3자에 대해서도 이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계약갱신 요구 등이라고 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여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는데 2013년 8월 13일 개정되면서 이게 이제 6개월로 이제 좀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임대차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좀 더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제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경우, 그 등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요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임대차 기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정 내용이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 갱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까지만 보장했던 거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18년 10월 16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인법 자체가 임차인을,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히 절충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고, 그 내용을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를 그 규정에 담았는데, 그래서 해당 규정을 보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임대인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제 만들어진 규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라는 점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의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뭐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전 임대차의 관계에서의 조건이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의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제4항에서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제5항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